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좋아요. 다음 뉴스.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지금 모두의 프필이 지브리 스타일 프필로 바뀌었죠. 지금 챗GPT 4.0 B인가 지금 하면서 지금 그 크레이 이미지가 생기면서 지브리 스타일 뿐만 아니라 심슨 스타일, 뭐 레고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뭐 이것저것 진짜 모든 게 다 생겼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지브리 스타일이 가장 유명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CEO가 제발 좀 그만해.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서버 지금 버벅거리는 난리인데 일단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오픈 AI 이미지 생성 모델 3억 5천만 개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했고, 이 중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 18편에 추출한 47만 개 프레임이 훈련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생성 알고리즘 스타일겐 3 아키텍처를 변형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특징인 부드러운 색조 경계 그리고 유기적 형태 모델링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희 이제 고양이랑 멍멍이 사진을 제가 챗GPT한테 이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이제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귀엽고 좀 이런 게 있죠. 저희 고양이는 좀 뭔가 좀 시크하게 좀 나왔고, 우리 댕댕이는 좀 뭔가 동글동글하게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 기술을 업로드한 사진을 한간 0.7초 내에 변화하는 초고속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이게 전 세계적으로 1200만 건 이상 생성 요청이 발생. 엄청나죠? 1일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멕시코의 사례를 보듯 기업들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브리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멕시코 맥도날드 멕시코에서 이거를 마케팅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소셜미디어 분석 기업 버즈플라우트에 따르면 해시태그 지블리 스타일, 이게 3월 28일 이때 챗GPT에서 이거를 업로드하면서 보여줬거든요. 78억 뷰를 기록하면 문화 현상으로 부상했고요. 틱톡 사용자의 63%가 AI 행성 컨텐츠를 프로파일 사진으로 사용하는 등 디지털 정체성 형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작자 커뮤니티에서는 창작 동기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그리고 막 다 했는데 아니 AI가 딸깍하니까 이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그런 문제점도 있대요. 무슨 문제점이냐, AI가 자꾸 자기가 그린 그림을 참고하다 보면은 덤프라는 게 생긴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AI가 그린 그림이 창작물이 아니잖아. 그쵸? 창작물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덧붙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덧붙이는 거를 덧붙이다 이러고 보다 보면 괴상한 창작물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슬롭이 된다는 거지. 슬랍. 그러니까 배설물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리는 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AI가 계속 습득하다 보면은 원작자들 지금 보이시는 이 커뮤니티에서 창작 동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작자들이 없어지는 판국에서 이 아이들이 자꾸 만들어 놓은 이것만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게 없단 말이지. 그 뜻은 이 아이는 이 아이들끼리 서로 간에 만들어놨던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만드는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보면 막 사람들 손가락이 막 6개 있고 7개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 7개, 8개, 손가락 8개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계속 학습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얘네들한테는 놀머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괴상망측해. 이게 슬랍이 된대요. 즉 쓰레기물이 된다는 거지. 이런 현상이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AI가 만들어내는 이 컨텐츠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니까 이상한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문어랑 뭐 사슴이랑 합쳐진 그림을 그려줘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는 문어랑 사슴이랑 합쳐진 그림을 놔뒀는데 AI가 이거는 사슴이야 라고 이거를 채택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사슴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왜? 여러 가지의 이 사슴의 그림을 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창작을 하는 이 원작자들이 조금씩 지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저작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특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일단은 세 가지를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창작물과 AI 출력물의 융합적 통합.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요. 그리고는 AI 보고 내가 만든 이 소설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 그리고 생성물의 체계적 배열 및 수정, 최소 40% 이상 변경 시,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그칠 경우, 이럴 때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에 해준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 이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투명성 요구, 이제 170조는 생산형 AI 개발사에게 훈련 데이터 출처의 완전한 공개를 의무화, 지브리 작품이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권리자의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하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아니니까 뭐 쓰셔도 되긴 한데 뭐. 네. 다음 아시아 국가별 상이한 접근. 일본 문화청은 2025년 3월 스타일 모방 공정이여 범죄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한국은 2024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에서 생성물 전화면 배제 원칙을 확립했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최근 AI 생성 동영상에 대해 편집적 기여가 50% 이상일 경우 제한적 권리 인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훈련 접법성 문제. 오픈 AI가 2022년 확보한 S3 데이터셋 지브리 스토리보드 1200페이지가 무단 포함된 사실이 3월 29일에 밝혀지면 논란이 가열되었고, 미국 저작권법 107조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할 경우 훈련 목적 사용이 병행적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작가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모방법 법정 성질이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브리 사례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단순 모방이 아닌 특정 작품의 구체적 표현 요소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재생산하는 점이다. 그래서 3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은 AI 생산 이미지와 원작의 픽셀 유사도가 58% 이상의 경우 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해요. 이 뭔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음악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을 내가 그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이게 표절이냐 아니면 그 스타일에 대한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냐 스타일이라는 게 옷 같은 것도 힙합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이 내가 그 스타일에 대한 옷을 만들었다고 그게 표절이 있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림 같은 것도 그림에 대한 스타일이 있잖아. 내가 피카소의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림체를 피카소 스타일처럼 그림체를 따라했다고 표절이냐? 근데 이제 일단 문제는 AI는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브리의 캐릭터 디자인과 색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브리의 스타일을 그리기 위해서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게
그래, 심슨 스타일의 캐릭터로 그려줘. 만약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도 심슨을 봤을 거 아니야. 심슨의 그림체를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그 스타일로 그려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표절을 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 이 풍자하는 이 사람은 저작권 침해야? 어렵네. 어렵네. 이렇게 내가 또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뉴스 읽을게요. 그래서 경제적 영향력과 손해배상 산정, 생산형 AI로 인한 창작자 피해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 대 연구팀은 지브리 스타의 이미지가 원작 시장의 19% 잠식할 쪽으로 전망하며 로열티 기반 보상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기술 진보로 인한 2차 창작 시장 확대 효과 74억 달러도 무시할 수 없어 정책적 고려가 복잡하다. 그니까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뭔가 AI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쵸? AI는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학습을 하려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죠. 그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든 뭐를 공부를 하든. 지금은 인터넷을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내고서도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양질적인 공부는 당연히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더 내가 돈이 없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자료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AI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진짜 어렵다. 뭐가 맞을까?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어른들은 책 보고 리서치하고, 예전 방식대로 인터넷 쓰지 말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리서치 책으로 하라고. 근데 정통적으로 책으로 하고 했지만 인터넷으로 구글 따라가면서 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성적 잘 받고, 저는 책으로 하긴 했지만, 왜냐면 책으로 하는 게 좀 재밌긴 했어.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긴 있어. 그 대신에 AI를 적극 활용해도 AI에만 이렇게 좀 기댈 순 없지. 왜? 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AI를 한 3개를 쓰면서 번갈아 가면서 얘가 주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얘가 레퍼런스를 뭐 쓰는지는 확인을 해요. 얘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는 봐야 되거든. 이상한 데서 가져오면 이거 믿을 만한 정보가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돼. 무조건 얘가 편하다고 얘한테 다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술 플랫폼의 자유 규제를 해서 이제 오픈 AI는 4월 1일자로 스타일 차단 리스트를 도입해서 이제 127개 저작권 스타일 생성 기능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브리 키워드 입력 시 생성 결과 대신 해당 스타일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제한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유사 스타일을 암시하는 키워드 미야자키나 토토로 등 우회 가능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AI가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있다. 사람들이 야동 못 보게 한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야동 못 봐요? 어떻게든 찾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창작자의 커뮤니티 대응에 보면은 워터마킹 아시죠? 그 밑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내가 카피해서 쓰려고 해도 어떻게든 저기에 이제 마킹 있는 거, 워터마킹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쓰는데, 특히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3월 30일 자체 개발한 지블리막 시스템을 공개했고, 메타데이터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를 삽입해 학습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기술, 그래서 주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14개사가 동참하는 걸로 해서 표준화 추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거 좋습니다. 이제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데에서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챙겨와가지고 논란이다 막 하는데, 배워야 되니까 한다고는 치지만, 근데 왜 불법적으로 하나? 돈 내고 하지.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왜냐면 많은 시행착오가
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이런 그 뭐지 이런 물리적인 거나 뭐 이런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지 3D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양의 지금 비디오를 지금 막 분석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비디오를 막 그거를 AI한테 막 주역시키고 하고 하려는데 그런 비디오를 어디서 구해? 유튜브이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그냥 그럴 거면은 뭐 좀 이렇게 막 서로 저거 돈 좀 내고 하고 그래갖고 좀 구독 서비스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저거 해야지. 뭘 그거를 그냥 아니니까 돈도 많은데 그죠? 형님 저 구독 한번 해주시오. 그지? 야 너 씨. 술만 따르지 말고 그런 데도 좀 스트리머도 따와.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월터 한 잔.